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부동산을 매매할 때 특히 대부분의 분들이 주택을 많이 이제 거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주택을 중개할 때 이제 좀 민감할 수도 있는 중개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집을 구할 때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통해서 집을 구할 거예요. 요새 뭐 방값이나 무료로 중개해주는 사이트도 많아지는 추세여서 중개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러한 앱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심지어 뭐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거래나 무료 중개의 경우 계약 상대방과 이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생겼을 때 중간에서 조율해줄 사람이 없거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대로 된 중개 사무소를 통해서 안전하게 계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계약할 때는 잘 생각하지 못하지만 계약 완료 후 잔금을 치르고 난 뒤 지불하게 되는 중개 수수료는 어느 정도일까요? 중개 수수료는 다행일 수도 있는데 법으로 정해진 요율이 있습니다. 정액이나 정률로 정해진 건 아니고 최대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은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거래 물건이나 거래 유형에 따라서 상한 요율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주로 관심을 갖게 되는 부동산은 이제 일반적으로 주택이니까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요율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매매 및 교환에 따른 이제 상환 유율과 한도액은 정해져 있는데 제가 지금 표를 좀 보여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좀 말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제 거래 구간이 있습니다. 뭐 5천만 원 미만은 상환율이 0.6%, 5천만 원 이상에서 2억 원 미만은 0.5%, 뭐 2억 원에서 9억 원, 9억 원에서 12억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구간이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상환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 이거는 뭐 어차피 인터넷으로 찾아만 보셔도 쉽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좀 말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2억 원 미만은 사실 매매 및 교환을 할 때 사실 자주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2억 원 이상이랑 9억 원 미만, 9억 원 이상과 12억 원 미만 요 구간에 걸쳐서 매매 같은 경우는 거래를 가장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때 요율은 이제 2억에서 9억 사이가 0.4%, 9억에서 12억 원이 0.5% 이렇게 됩니다.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죠. 0.4%, 0.5%. 그러면 이제 이 요율이라는 거는 이제 그 내가 거래했던 금액의 이제 0.4%, 0.5%가 최대 내가 이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라고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예를 통해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10억 원으로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면은 10억 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구간 중 0.5% 구간에 걸립니다. 그러면 10억 원의 0.5%는 500만 원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500만 원을 최대 상한으로 하여 그 이하의 금액을 중개 수수료로 지급하면 됩니다. 500만 원 이하에서 어떤 금액을 지불할지는 이제 본인이 판단하였을 때 중개사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노력해 주었는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서로 상호간에 협의를 하면 되는데 중개사가 계약을 원만히 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상한 유율까지 그 금액을 지불해 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택의 임대차와 같은 매매 이외의 거래 수수료를 살펴보면은 이것도 구간이 이제 있습니다. 5천만 원 미만, 뭐 5천만 원 이상에서 1억, 1억에서 6억, 6억에서 12억 원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계산 방법은 좀 설명드리겠지만 이것도 좀 비슷하게 이제 뭐 이제 1억에서 12억 이 사이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0.3%, 0.4% 이런 식으로 한 0.4% 내외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래 금액이라는 게 만약에 이제 보통 뭐 전세 같은 경우면 어떻게 명확하겠죠.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 보증금이 그 대상이 될 거고, 근데 월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계약을 하실 텐데 그 계약을 할 때 있어서
월세의 경우는 이제 보증금 플러스 월세에다가 100을 곱한 금액을 이제 거래 금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월세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은 거래 금액을 계산할 때 있어서는 보증금 2억 원에다가 월세 50만 원에 100 그러면은 이제 50만 원에 100을 곱하면은 5천만 원이 되죠. 그러면 기존에 이제 보증금 2억에 5천 원을 더한 2억 5천만 원이 거래 금액이 되고 2억 5천만 원 같은 경우는 상환율이 0.3%입니다. 그래서 3% 0.3%를 2억 2.5억에 곱하면은 이제 75만 원이 중개 사무소에 지급해야 할 최대 금액이 됩니다. 여기는 좀 사실 예외들이 조금씩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 미만의 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서 한도액이 최대 중개 수수료가 된다는 점이 있고 이제 보증금과 월세에다가 이제 1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다시 계산을 하는데 이때는 보증금에다가 월세 70을 곱한 금액을 이제 계산을 해서 그 금액이 중개 수수료의 최대 상한 요율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좀 나누고픈 정보가 있는데 만약에 동일 중개 대상물, 동일 당사자 간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소위 말해서 그냥 집을 사면서 이제 갭 투자로 집을 사는 경우가 제일 일반적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갭 투자로 집을 사면서 이제 그 매도인이 이제 집을 이제 파는 거죠. 집을 팔면서 그 집에 내가 그대로 전세로 이제 거주를 하겠다와 같은 이제 동일 중개 대상물도 동일하고 당사자도 동일한 게 동시에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제 두 번의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한 중개 수수료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공유하고 싶은 거는 이제 주택과 이제 다른 이제 용도의 건물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주택 면적이 50% 이상인 부동산은 이제 주택에 관한 수수료를 산정해서 지급을 하면 되고 주택 면적이 50% 미만이라면은 그 외 대상물에 관한 수수료를 산정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모를 만약에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중개 수수료를 이제 현금으로 주기보다는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증빙도 남기면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이제 수수료를 깎기보다는 법으로 정해진 최대 한도를 다 맞춰주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중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더 받고 싶어도 요율이 정해져 있기에 더 많이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꼭 확보하고 싶거나 조금 더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시키고 싶을 때는 상한 금액의 수수료를 이제 흔쾌히 지급하고 더 많은 이득을 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택을 대상으로 중개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과 요율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들 훌륭한 중개사 분들을 통해 안전하고 사고 없는 부동산 거래를 성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즐거운 밤 되십시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